장애인복지법 들어가는데요. 사회복지법령의 장애인복지법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포스트잇 하나 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에서 학대에 대한 부분을 봤습니다. 요 세 가지 모두 다 아동학대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노인학대는 노인복지법, 장애인학대는 장애인복지법에 직무상 신고 의무자가 있습니다. 아닌 사람을 할 겁니다. 시험 문제가 아동학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노인학대가 나올 수도 있고 장애인학대가 나올 수 있으니 신고 의무자 아닌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똑같이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종교 성직자, 경찰관, 이웃 주민, 이장, 통장, 이 사람들은 신고 의무자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각각의 학대와 연관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은 당연히 신고 의무자가 아니겠죠. 여기가 뭐였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과 종사자, 신고 의무자 아닙니다. 여기는 뭐죠?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장과 종사자, 신고 의무자에 안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장애인 보호 전문기관이란 거 없어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입니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입니다. 기관의 장과 종사자. 여기에 신고하는 겁니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 의무자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교 성직자, 경찰관, 이웃주민, 이장, 통장은 공통점. 그리고 여기에 이거 없고, 여기에 이거 없고, 여기에 이거 없다. 정리됐죠? 네. 헷갈린다 하셔서 요걸 정리해 놓으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들어가겠습니다. 지웁니다. 자, 장애인복지법 들어갑니다. 별표 3개, 시트가 2개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은 1989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앞에 아동복지법은 81년, 노인복지법 81년에 제정이에요. 그래서 아동, 노인, 장애인이 80년대에 제정됐다는 것도 아시면 좋습니다. 장애 등급이 폐지되었습니다. 장애 등급 폐지는 2019년 하반기, 2019년 7월부터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장애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장애가 심한 중증과 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장애 정도라고 합니다. 아,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었구나. 예전에 1급부터 6급까지 있었는데 그게 폐지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장애의 종은 15종이 있습니다. 이 숫자 기억해 주십시오. 만성통증장애 없습니다. 치매 없습니다. 정서장애, 한센병장애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2개, 이거하고 이겁니다. 다음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종에 포함되지 않는 것, 만성통증장애가 답이었고 치매가 답이었습니다. 자, 신체적 장애가 12종이 있고 정신적 장애가 3종이 있는데 이 녀석을 먼저 정리할 것. 시작!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장애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퀴즈. 발달장애도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나중에 발달장애가 자폐장애로 바뀌거든요. 발달장애는 신체적 장애에 해당되나요? X입니다. 발달장애는 정신적 장애에 해당됩니다. 왜? 이 발달장애는 앞에 있는 지적장애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발달장애란 말이 죄송해요. 자폐장애로 바뀐 겁니다. 자폐장애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녀석은 발달장애는 정신적 장애에 포함된다. 그래야 돼요. 발달장애는 정신적 장애에 포함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던 것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신체적 장애 외부 6가지가 있고 내부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종이 되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으면 돼요. 자, 들어갑니다. 뇌가 있어요. 뇌로 시작하는 게 2개 있는데 뇌병변과 뇌전증이 있습니다. 뇌변병이 여기 있어요. 뇌전증이 여기 있어요. 뇌병변의 대표적인 게 뭐냐? 중풍입니다. 반신마비, 사지마비. 이게 뇌병변 장애거든요. 그럼 반신마비나 사지마비는 외부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라고 말하고 뇌전증은 예전에 간질장애였습니다. 간질장애는 바로 내부적인 장애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2가지 구분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문 하나에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뇌전증 장애, 뇌변병 장애는 신체 내부 장애에 해당된다. 그럼 이건 틀려요. 왜? 뇌병변 장애는 외부 장애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동그라미 별표. 자, 됐죠? 자, 아래로 이제 내려갑니다. 시각이 있고 안면이 있고 청각장애가 있고 언어장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체장애가 있어요. 이것들이 합쳐지면은 그렇습니다. 외부가 됩니다. 이해됐죠? 6가지. 해봐요. 시작. 뇌병변, 시각, 청각, 안면, 언어, 그 다음에 지체. 됐죠? 자, 이제 내부로 들어갑니다. 호흡기 장애가 있고 심장장애가 있고 간장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장루, 요루 장애가 있고 신장장애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네, 내부 장애다. 뇌전증까지 포함해서 6가지가 나온 거예요. 읽어요. 시작. 시각, 청각, 언어, 지체, 안면. 여기 읽어요. 시작. 호흡기, 심장, 신장, 장루, 요루, 간. 이렇게 해서 6가지입니다. 뇌병변과 뇌전증만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넘어가도 돼요. 자, 이제 급여, 소득 보존 제도는 3가지가 있는데 요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시작. 장애 수당, 장애 아동 수당, 보호 수당 3가지. 여기에서 더 들어갈 필요 없어요. 장애 수당은 18세 이상의 경증 장애인이 받는다네. 장애 아동 수당은 18세 미만의 중증과 경증 장애 아동이 받는다네. 여기까지 들어갈 필요 없어요. 장애인 복지법상 소득 보존 제도가 3가지가 있는데 장애 수당이 있고 장애 아동 수당이 있고 보호 수당이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러면 장애인 복지법에 없는 거. 시작. 장애연금 없어요. 장애인연금 없어요. 장애급여 없어요. 장애 아동 부양 수당 이런 거 없어요. 이 4가지. 이것도 시험 출제 포인트거든요.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에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에 있는 거고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있는 거예요. 장애급여는 산재보험에 있는 거고요.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예전에 장애아동수당 전에 장애아동부양수당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없으니까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이거 국무총리 소속에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하면 틀려요. 자,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구인데 장애인 정책을 조정하는 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이란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법에 보면 이게 2개가 더 있어요.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 보육정책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조정위원회가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들어가면 X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 대목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던 틀린 지문으로 나왔었는데요. 자, 여기 지방 아니에요.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우리 법조문에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없다. 시작.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없다. 꼭 기억하세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이건 없어요. 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 실태조사 3년마다 이것도 잘 나오더라고요. 5번 체킹. 실태조사는 뒤에서 한꺼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애 실태조사 3년마다. 자, 2번째 시트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인데요. 장애인 복지시설은 생각보다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6가지가 있다. 최근에 신설된 게 이거. 요거 알아두실 필요 있습니다. 자, 장애인 복지시설의 6가지. 시작.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 쉼터가 있다. 이렇게 있는데요. 자, 장애인 생활시설 없습니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없습니다. 이거 예전에 있던 것들이에요. X 처리하면 돼요. 자, 여기에서 눈여겨보실 게 이거예요. 장애인 복지관이란 게 있어요. 장애인 복지관은 무슨 시설에 포함된다? 지역사회 재활에 포함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키워드만 읽어봐요. 저기서부터 시작. 거주, 지역사회 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생산품 판매, 쉼터. 이렇게 해서 장애인 복지시설은 6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 이념 별표 쳐주시고요. 기본 이념 읽으세요. 시작.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 그런데 말장난합니다. 재활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립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틀리게 만들어 볼게요. 장애인복지법상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재활을 통하여 자립을 이루는 데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요. 평등과 사회 통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합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주무부처가 하는 거예요.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국무총리가 세울 리가 없잖아요. 그냥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데 5년마다 한다. 자, 장애인이란 매달 며칠 기념일 나오는데 나중에 4월 20일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 실태조사 해도 되는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성범죄 취업 제한 기간은 10년 이내다. 자, 여기에 20년 X라고 쓰시면 돼요. 여기 밑에 있네요. 자, 보면 성범죄 10년이거든요. 이게 10년이 뭐냐면 취업 제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법의 취업 제한 기간이 여기 보면 성범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있다. 그럴 때는 장애인 관련 기관을 운영할 수도 없고 취업할 수도 없어요. 10년 동안, 10년 이내죠. 10년 이내. 10년 이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판사가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취업 제한 기간, 취업 제한 명령 해가지고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10년이면 10년 이런 식으로 낸다 이거예요. 성희롱, 성추행 이런 거 다 포함하는데, 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추행하면 10년 1억이에요. 이게 뭐냐면 벌칙이에요. 벌칙. 그러니까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했다 그러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법조문에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강화됐죠. 자, 성범죄 10년 꼭 외워놓으세요. 아동학대 10년, 노인학대 10년, 성범죄 다 10년이에요. 20년 X 이렇게 됐어요. 자, 다시 합니다. 아동학대 매년 10년, 노인학대 매년 10년, 장애인학대가 아니라 성범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범죄 10년이다. 이렇게 되면 돼요. 자, 우리는 숫자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20년 이내, 취업 제한 기간은 20년 이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장애인복지법이 아마 끝났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넘겨서 스킵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갑니다.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뒤로 넘어갔어요. 자, 집중해 주세요. 집중. 장애인복지법의 등급이 없어졌다는 거 2019년 7월부터 없어졌습니다. 중증과 경증으로 장애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 지문 읽은데 장애 등급이 보여요. 그럼 이건 틀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유종은 15종이 있는데 만성통증장애, 치매, 이런 거, 한센병, 그 다음에 정서장애 이런 거 나오면 다 X다. 15종이 있다라고 했어요. 정신적 장애가 3종. 시작. 지적, 자폐, 그 다음에 정신장애, 조현병과 같은 게 정신장애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신체적 장애가 12종이 있겠죠. 외부 6가지, 그 다음에 내부 6가지가 있다. 뇌병변은 외부에 들어가고 뇌전증은 내부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급여, 그러니까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3가지가 있다. 시작.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이 있다. 장애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이게 나올 확률이 높은데 이런 것들은 다른 법에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나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장애실태조사, 장애인 포함해서 3년마다 한다. 장애인복지시설은 6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거주시설이 있다. 생활시설이 거주시설 바뀌었기 때문에 생활시설이라 나오면 안 돼요. 거주시설 해야 되고, 재활이
세 가지가 있다. 지역사회 재활, 직업 재활, 의료 재활이 있다. 생산품 판매가 있고 최근에 들어간 게 장애인 쉼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이념은 세 가지인데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 평등, 사회통합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지 재활이나 자립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장애인의 날은 뭐 4월 20일 아시겠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성범죄 10년, 아동학대 10년, 노인학대 10년. 이 10년 이내가 뭐다? 취업 제한 기간이다. 취업 제한 명령을 받는데 그 기간이 10년 이내로 되어 있어요. 법에 보면 취업 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험 볼 때 10년을 20년을 바꿀 확률이 있다니까요. 숫자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10년 이내 취업 제한 기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시작. 성범죄, 아동학대, 노인학대 정리가 됐죠? 자, 이제 실태조사 들어갑니다. 여기는 암기하셔야죠. 뭐 방법이 없어요. 여러 번 보셔서 암기하셔야 돼. 자, 우리 법에 보면 실태조사가 매년 하는 게 있고 2년마다 하는 게 있고 3년마다 하는 게 있고 나머지가 있는데 이 나머지는 5년이겠죠. 요 세 가지를 정리하면 되겠네. 그러면 자,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법률들이 있겠죠. 그 법률들이 여기 있어요. 이 3년짜리에 많아요. 그래서 3년짜리를 잘 알아놓으세요. 자, 매년 2개 있다. 시작.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 미행 실태조사, 그 다음 장애인 고용 산재 현황 실태조사 매년 하는 겁니다. 협동조합 실태조사 이거 딱 하나, 이게 2년마다 하는 거예요. 2년마다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직장 어린이집이란 게 있어요. 영유아 보육법에 있는 건데 실태조사 밑에 보면 나와요. 상시 근로자가 500인 이상이거나 또는 여성 근로자가 300인 이상이면 사업주는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가 많대요. 그래서 이것을 뭐 잘하고 있느냐 실태조사를 해야 되겠죠. 이행하지 않고 있다 많이. 그래서 실태조사 매년 하고 있고요. 협동조합 실태조사는 2년이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 장애인 고용 어떻게 되고 있지? 장애인 산재는 어떻게 되고 있어? 이것도 매년 조사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2년이었는데 이게 매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 나오면 매년마다 조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이제 3년마다 들어갈게요. 자, 보세요. 이거는 이제 문장인데 그 문장을 제가 이렇게 단어만 딱딱 집어넣은 거예요. 장기 잘 두는 보성사람, 사회보장 부정수급 한시의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그냥 학교 밖 청소년이 노가다 발삼 최짱이야 이거예요. 다시 읽어드리면 그 말이에요. 장기 잘 두는 보성사람, 사회보장 부정수급자, 한부모 학교 밖 청소년이 노가다 발삼 최짱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자, 이제 풀어주면 돼요. 앞에 성이 성매매, 장기가 장기요양. 제가 중요한 건 별표 칠게요. 이거. 그 다음에 보육, 이거. 그 다음에 성폭력, 이슈죠. 네, 이거.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실태조사도 있어요. 사회보장 부정수급, 이거.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 그 다음에 청소년,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이거. 최근에 청소년법이 잘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노인 이거. 노가다, 가정폭력, 다문화 가족, 발달장애인, 발삼. 이 쌈은 3년이란 뜻이에요. 자, 최는 최저생계비 계측 이거 별표. 짱은 장이 2개예요. 앞에서 했던 장애 실태조사 이거, 장애아동과 가족 이것도 3년마다 해요. 아셨나요? 네. 자, 제가 별표 친 것만 해봐요. 시작. 장기요양, 보육, 성폭력, 사회보장 부정수급, 학교 밖 청소년, 노인, 최저생계비 계측, 장애 실태조사 3년마다 한다. 요런 정도는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노숙인이 있어요. 자, 노숙인의 자립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노숙인 실태조사는 5년이에요. 노숙인 실태조사는 5년마다 한다. 이걸 왜 써드린지 아시죠? 저기 노가 노인이지 노숙인이 아니라는 거. 노숙인의 실태조사는 5년마다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5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년짜리 2개 있었고 2년짜리 하나 있었고 3년짜리는 이 암기법을 통해서 다 외우시면 나머지는 5년이야. 이렇게 정리하면 실태조사는 한 방에 끝나요.